안녕하세요. 저는 탐사보도 기자 에밀리 스콧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 기자로 수많은 국제 이슈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취재해왔죠. 하지만 이번에 서울에서 경험한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서울은 제가 알던 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달 제가 글로벌 도시 혁신 시리즈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서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같은 서구의 대도시들이 진정한 도시 발전의 모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도시들은 그저 서구를 모방한 열등한 복제품 정도로 생각했죠. 제가 뉴욕에서 살면서 경험한 도시 환경은 사실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맨해튼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좁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했고, 지하철은 항상 지연되고 불결했으며 밤에는 안전 문제로 혼자 돌아다니기 어려웠습니다. 허드슨 강은 오염이 심해 가까이 가기조차 꺼려졌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세계 최고의 도시에 사는 당연한 대가라고 여겼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뉴욕의 케네디 공항은 항상 혼잡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었죠. 이 정도로 깨끗한 공항은 처음 봅니다. 저는 함께 취재를 나온 촬영 감독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뉴욕에서 지내는 동안 정상적인 도시 환경이 어떤 것인지 잊고 있었던 것 같네요. 마이클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강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희 팀은 한강을 촬영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디 넓은 강 위로 미래적인 건물들이 떠 있었고 공중에는 자율 비행 택시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길게 뻗은 공원에는 세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공중 정원이 있었으며 강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깨끗했습니다. 이게 정말 도시 한가운데 있는 강이라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과 비교하면 글쎄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마이클, 당신도 이걸 봐야 해요. 우리가 알던 서울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시예요. 제 목소리에는 흥분과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강 위에 떠있는 미래적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뉴욕의 스카이라인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첨단 기술과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서비스는 뉴욕의 어떤 고급 식당보다도 훌륭했고 음식의 맛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처음 보는 요리에 호기심을 느껴 물었습니다. 비빔밥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데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밥과 함께 비벼 먹는 건강식이죠. 웨이터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맛은 뉴욕의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고 저는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습니다. 뉴욕 음식이 대부분 기름지고 단조로운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다음날 저희 팀은 한강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950년대 사진을 보니 한강은 전쟁 직후 쓰레기 더미였고 주변은 가난한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니. 뉴욕의 허드슨 강은 20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염이 더 심해졌는데 말입니다.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민우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한강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 그 자체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후 우리는 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60, 70년대에는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이 컸고 2000년대부터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변화시켰죠.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나요? 미국에서는 작은 도시개발 프로젝트도 수많은 규제와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김 교수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습니다.
친환경 수질 정화 시스템을 통해 강물이 음용수 수준으로 깨끗해졌고,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 시스템, 친환경 전기 보트, 공중자전거 도로 등 첨단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했던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는 등 생태계도 완벽하게 복원되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미래형 워터프론트 도시였습니다. 강 위에 떠있는 건물들은 모두 태양광과 수력 에너지로 운영되고 있었고, 폐기물은 일체 배출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래형 도시는 뉴욕은 물론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뉴욕 도시계획 전문가인 제임스 윌슨 교수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서울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윌슨 교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뉴욕은 여전히 100년 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존에만 집착하다 보니 혁신을 놓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죠. 저는 직접 한강의 미래를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율운행 수상택시를 타보았는데 인공지능이 최적의 경로를 찾아 한강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험은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항상 지연되고 불편한데 이곳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깨끗하고 편안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저는 탑승 중 카메라를 향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강 스마트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정원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었고 스마트 센서를 통해 개인 맞춤형 환경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공원들은 대부분 관리가 부실하고 위험한데 이곳은 완벽하게 안전하고 쾌적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완벽하게 공존하는 곳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 드론쇼를 관람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밤하늘에 그려내는 화려한 쇼는 라스베이거스의 어떤 공연보다도 환상적이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조명이 얼마나 구식인지 새삼 깨달았죠. 그런데 취재 중 한 가지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취재를 하던 중 한 동양인이 제 카메라를 향해 손을 내밀고 무언가를 소리쳤습니다. 저는 순간 불안을 느꼈습니다. 뉴욕에서는 종종 이런 상황이 위험으로 이어지곤 했거든요. 저희는 취재 중입니다. 뭘 원하시나요?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다른 한국 청년이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분은 중국 관광객인데 당신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도하며 카메라맨 마이클에게 부탁했고 마이클은 그들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활짝 웃으며 고맙다는 표현을 했고 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가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저는 동양인의 접근을 위험하다고 느꼈을까요? 사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단 한 번도 위험을 느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뉴욕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안했죠. 그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저는 우연히 한국인 여성 박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서울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뉴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그 환상은 빠르게 깨졌죠. 좁은 아파트, 비싼 생활비, 불편한 교통. 그리고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돌아오니 어떤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천국 같아요. 24시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은 완벽하게 작동하며 식품은 신선하고 맛있죠. 무엇보다 한강이 있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는 비교할 수 없죠. 그녀의 대답은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뉴욕을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서울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서울, 미래로 흐르는 강이었고 서울과 뉴욕의 도시 환경을 날카롭게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허드슨 강의 수질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고 뉴욕의 대중교통은 100년 전 시스템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강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뉴욕, 런던, 파리 등 주요 도시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서울의 한강 프로젝트는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갇혀 있었고 그 결과 도시 혁신에서 크게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뉴욕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템스 강을 한강처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런던에서 온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규제와 관료주의에 너무 얽매여 있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가진 혁신에 대한 열정과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면서도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미래로 흐르는 강이 방영되자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게 우리가 알던 서울 맞아? 한강은 그저 강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그 자체다.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르몽드 등 세계 주요 언론들도 앞다투어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 발전에 대해 보도했고 뉴욕, 런던, 파리 등 주요 도시의 시장들은 한강 모델을 배우자며 서울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한강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창조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가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래 도시로 변신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비전과 혁신적인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닌 미래 도시의 상징이자 모델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우리 서구 도시들은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과거에 갇혀 있을 것인가요? 서울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혁신은 담대한 비전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시는 허드슨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한강을 모델로 한 대대적인 도시 재생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런던과 파리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성공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인들의 혁신 정신과 추진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저에게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방송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편견을 깨뜨린 여정이었고 진정한 혁신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경험이었습니다. 한강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간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많은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과 서울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서울을 방문해 한강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달 한 번씩 서울을 방문하여 한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취재할 계획입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한강 모델을 어떻게 배우고 적용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서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한강을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시선으로 본 한강 이야기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